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통역할게요. 소년이 테이블 상석에 앉은 노신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칩니다. 모두가 거지라며 침을 뱉던 소년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고 억만장자 강일호 회장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합니다. 이 거렁뱅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최 이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팔이 꺾여 비틀거리는 16살 소년 강태양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소년은 어깨에 맨 낡은 구두 상자를 부서져라 가슴팍에 끌어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명동 뒷골목의 유령 같던 소년은 어떻게 이 거대한 태상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걸까요? 그리고 소년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한 구두 상자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시간 전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명동 뒷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동의 아침은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구두 굽소리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를 채우는 건 출근길 직장인들이 내뱉는 하얀 입김과 서로를 앞지르려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들 뿐이죠. 그 분주한 길모퉁이 사람들의 발목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소년 강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은 늘 까맣습니다. 독한 구두약 냄새가 손톱 밑과 살갗 깊숙이 배어들어 아무리 비누질해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낙인과도 같았죠. 하지만 태양의 낡은 가방 안에는 보물처럼 숨겨진 물건이 있습니다. 귀퉁이가 다해진 영어 공책과 건전지를 테이프로 고정한 낡은 라디오 하나. 태양은 매일 밤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BBC 뉴스를 받아 적으며 이 좁은 골목 너머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야, 구두나 똑바로 닦아. 어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이 내뱉은 가래 섞인 욕설에 태양은 서둘러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숨쉬듯 나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태양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도를 펼쳐든 채 쩔쩔매는 그들에게 태양은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길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눈을 크게 뜨며 고마워하던 찰나 근처 노점 상인이 태양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손님들한테 수작질이야. 구두나 닦을 것이지. 어디서 가짜 영어를 짓거려. 상인은 태양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공책을 뺏어 발로 지시겼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공책에는 밤새 꾹꾹 눌러 쓴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참하게 번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비릿한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공책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태양아,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세상은 넓단다. 절대로 이 골목의 시선에 내 가치를 가두지 마라. 태양은 다시 구두 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신사가 태양의 앞에 멈춰선 것은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였겠지만 지금은 먼지투성이에 굽마저 다 닳아버린 낡은 구두였습니다. 태양은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 속 남자가 신고 있던 그 구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지투성이에 굽이 다 달아버린 구두. 태양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한도건설의 강희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멀찌감치 물린 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말순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순이라는 이름에 태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말순. 그것은 태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던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들려주었던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양은 홀린 듯 노인의 발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은 정성껏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가죽의 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문지르던 태양의 시선이 노인의 구두 안쪽 해진 내피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아주 작은 글씨로 1983 강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선해 주었다던 사진 속 그 특별한 구두가 확실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은 태양의 영특한 눈빛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 참 손이 맵구나. 혹시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태양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라면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실까? 태양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성함은 말순이었지만 태양은 일부러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은 박순자라고 해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순자라. 흔한 이름이구나라며 씁쓸하게 웃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태양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그저 구두만 닮은 사람인 걸까?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사고로 못 온답니다. 최 이사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양은 직감했습니다. 저 정직해 보이는 노신사가 탐욕스러운 비서에게 속아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태양은 구두 상자를 어깨에 메고 노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15층. 태양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목한문 너머로 최 이사의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유럽 바이어들의 제안이 너무 강경합니다. 프로젝트 비용으로 70억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서명 안 하시면 저들 바로 일어설 기세입니다. 회사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습니까? 태양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바이어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00억을 제안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태양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억? 최 이사는 중간에서 30억을 가로채기 위해 강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찰나 태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통역할게요. 최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렁뱅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최 이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경비원들이 태양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태양은 비틀거리면서도 가슴팍에 구두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외쳤습니다. 저들은 70억이 아니라 100억을 말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이어들은 놀란 눈으로 이 남루한 소년을 바라보았고 강 회장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영어,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하하, 회장님, 지금 저 거지놈의 연극에 속으시는 겁니까? 잠시 당황했던 최 이사가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태양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태양의 날꽃에 묻은 구두 닦이 옷을 훑어내리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바닥에서 구두나 닦던 놈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어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놈 분명 우리 기술을 빼돌리려는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예요. 아니면 어디서 간첩 교육이라도 받은 게 틀림없다고요. 최 이사의 억지 논리에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이 안 되네. 저 어린애가 어떻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태양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양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독학한 것뿐이에요. 최 이사님이 숫자를 속이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하지만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태양의 어깨에 매달린 낡은 구두 상자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태상그룹의 기밀 마크가 찍힌 봉투와 고가의 금시계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최 이사가 미리 심어둔 함정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회장님 집무실에서 사라졌던 그 시계입니다. 저놈은 통역을 핑계로 이 안에 침입한 도둑놈이자 스파이입니다. 순간 강일호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양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혔던 어머니의 공책보다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불신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몰라요.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태양은 울먹이며 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태양을 바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냉담한 뒷모습을 보며 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가난한 소년의 진심 따위는 눈먼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요. 끌어내. 경찰에 넘겨서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해. 최 이사의 승리감에 도취한 명령과 함께 태양은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구두약 냄새가 소년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짓밟는 듯 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태양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이 맺혀 흙먼지 섞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기세등등한 외침이 회의실 벽을 타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장내에는 기분 나쁜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강일호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 도둑놈은 잊으시고 계약서에 마저 서명하시죠. 더 늦어지면 바이어들이 정말 화를 낼 겁니다. 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최 이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태양이가 남기고 간 초라한 소지품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구두 상자 조각들, 다 닳아버린 솔, 그리고 진흙탕에 구겨진 낡은 종이 한 장. 강 회장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노신사의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1983년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자신과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인 말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사진 뒷면에는 거친 글씨로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 1호에게 말순이 올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성공을 위해 비겁하게 등 돌렸던 여인 김말순의 필체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급하게 태양이가 닦아주었던 자신의 구두로 향했습니다. 소년이 정성껏 문질렀던 그 구두 안쪽 해진 내피에 새겨진 1983 강이라는 자수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 구두는 말순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하며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오라고 눈물로 수선해 주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옆에 떨어져 있던 낡은 손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가문의 문장이 비뚤비뚤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그것은 말순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 강 회장의 가문을 잊지 말라며 직접 새긴 증표였습니다. 강 회장은 무너져 내리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거렁뱅이라고 무시하고 스파이라고 몰아세우며 차가운 경찰차에 태워보낸 그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자신이 버린 핏줄이자 단 하나뿐인 손자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에 든 사진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이 구두 상자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제 노신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이 사실은 자신의 손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달은 노인의 절규가 고요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일호 회장의 분노는 고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제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은 곧 최 이사를 향한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최 이사 자네,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강 회장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압축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놈은 분명 도둑놈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입 닥쳐. 강 회장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던졌습니다. 만년필은 최 이사의 발치에 떨어져 검은 잉크를 피처럼 흩뿌렸습니다. 강 회장은 바이어들을 향해 서툰 영어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계약 안 합니다.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바이어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강 회장은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이사를 당장 보안팀에 넘겨. 그리고 회계감사팀 불러서 이 인간이 가로챈 돈, 단일전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내. 최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경찰차에 실려가던 태양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간다. 그 시각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힌 태양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역시 냉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놈이라는 멸시와 차가운 수갑뿐이었죠.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했던 말의 힘은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에게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어. 세상은 넓지 않아. 나한테는 이 좁은 감옥이 전부인가 봐.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유치장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태양, 나오세요.
보호자 오셨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태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일호 회장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체면도 잊은 채 유치장 창살에 매달려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아, 태양아. 태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강 회장의 손이 떨리며 철창 사이로 들어와 태양의 까만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작고 거친 손을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끌어다 대고 오열했습니다. 내 손자,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버릴 뻔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차가운 감옥 안 노신사의 참에 섞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양은 할아버지의 온기 어린 손길에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견뎌온 소년의 추위가 비로소 할아버지의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명동의 차가운 바닥을 구르던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태양은 더 이상 구두약 냄새가 밴 낡은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테이블 위에는 짙은 남색의 계약서가 정중히 놓여 있습니다. 6개월 전 아수라장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오늘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일호 회장의 옆자리, 정갈한 수트를 입은 한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강태양입니다. 비록 손등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노신사가 된 할아버지 강 회장은 태양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유럽 바이어 측 대표가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의 소동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이 계약이 우리에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회의실에 잠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이 답변을 준비하던 찰나 태양이 정중하게 손을 들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계적인 통역이 아닌 소년의 진심이 담긴 매끄러운 영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수명은 그 기초가 얼마나 정직하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수십 년간 수선해 신으시며 이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비록 한때 그 기초가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균열을 속이지 않고 정직이라는 시멘트로 다시 채웠습니다. 태양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소년의 유창한 언어 실력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감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태양은 바이어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구두를 닦으며 배운 것은 아무리 더러운 구두라도 정성을 다해 닦으면 반드시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태상그룹과 여러분의 파트너십 역시 그렇게 닦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이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정직한 통역사를 가졌군요, 회장님. 바이어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해외 계약이 마침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태양을 꼭 껴안았습니다. 최 이사의 왜곡된 언어가 파괴하려 했던 회사를
소년의 진실한 언어가 다시 살려낸 것이죠. 태양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동 골목에서 올려다보던 그 좁은 하늘이 이제는 소년의 발 아래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강일호 회장과 태양은 꽃다발을 들고 교회의 조용한 묘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공동묘지에 홀로 계셨던 할머니를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으로 새로 모신 날이었죠. 강 회장은 새로 새긴 하얀 묘비명을 떨리는 손으로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묘비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더니 그날 밤 서재에서 태양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태양아, 이제야 묻는구나. 처음 명동에서 만났을 때 너 왜 내 할머니 성함을 박순자라고 말했던 거니? 오늘 묘비에 새긴 성함은 분명 말순인데 말이다. 태양은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의 입가에 옅은 하지만 아주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양은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남긴 이제는 다 해져서 글씨조차 희미해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구두를 신은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돈으로 사려 하거나 과거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태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제가 말한 가짜 이름에도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건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두 닦기 소년이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지 아니면 그저 쓸모 있는 통역사가 필요하신 건지도 알고 싶었고요. 강 회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16 소년은 단순히 운 좋게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할아버지의 곁에 설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거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 것이었구나. 강 회장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토록 영리하고 단단하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양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 때문에 서로 속이는 일은 없기로 해요, 할아버지.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렸고 영리한 소년의 진심이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있게 했습니다. 명동의 차가운 바닥에서 구두를 닦던 소년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쓰던 그 낡은 구두 상자는 강 회장의 서재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기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희망을 닦아냈던 한 소년의 위대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낡은 구두를 광내듯 반짝이는 기적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읽어드리는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